예, 안녕하세요. 한기대 컴퓨터공학부의 김덕수입니다. 저희 지난 영상에서 저희 메모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한번 살펴봤었고요. 이번 영상부터 본격적으로 메모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번 영상 그리고 이 다음 영상에 다룰 내용은 메모리 얼로케이션, 즉 메모리를 어떻게 프로세서에게 할당해 주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그 중에서도 continuous, 뭔가 연속됐다는 뜻이죠. continuous memory allocation 또는 연속 할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죠. 먼저 continuous memory allocation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프로세스가 이렇게 생겼다면은 얘를 메모리에 올릴 때 이거를 그대로 연속된 공간에 이렇게 올리는 거를 우리는 Continuous Memory Alloc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걸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프로세스를 하나의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 할당하는 정책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속되게 올린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이제 메모리를 구성할 때 신경 써야 되는 요소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얘가 연속해서 올라가니까 여기에 몇 개를 올려줄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거예요. 얘가 통째로 올라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시스템에 프로세스가 몇 개 올라갈 수 있는가, 즉 멀티 프로그래밍 디그리를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얘네를 여러 개를 여기에 올리게 되니까 이 메모리 공간을 어떻게 이렇게 자를지에 대한 메모리 분할 방법도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프로세서가 요구하는 크기만큼 줄 수 있는가, 그 메모리 공간 크기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런 거를 고려한다는 정도로 일단 이해하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Continuous Memory Allocation을 살펴볼 건데 일단 간단한 거 먼저 볼 거예요. 자, 간단한 예제 유니 프로그래밍입니다. 자, 유니 뭐죠? 하나라는 뜻이죠. 자, 즉 멀티 프로그래밍 디그리가 1인 경우, 다른 말로 하면 자, 프로세스가 한 번에 하나만 올라간다는 뜻이죠. 자, 이 경우를 살펴본 다음에 여러 개가 올라가는 경우 멀티 프로그래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시스템의 프로세스가 하나만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자, 이만한 프로세스가 공간을 요청하면 어떻게 해줄까요?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커널 밑에다가 넣어주면 될 겁니다. 자, 여기 넣어주는 것은 유닛 프로그래밍은 굉장히 간단해요. 메모리 관리하는 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Continuous Memory Allocation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우리 프로그램이 전체가 한 번에 올라가야 돼요. 자, 하지만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올리려는 프로그램 크기가 요만큼인데 메모리의 공간은 요만하다. 즉, 얘가 더 큰 경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죠. 얘를 잘라서 이렇게 올린다 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 운영체제는 통째로 올려주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얘를 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걸 자르는 걸 누가 해줘야 되죠? 우리 사용자 또는 우리 프로그래머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프로그래머가 이걸 해준다 가정을 하면, 자, 우리 프로그램이 어디까지는 뭐 공통적으로 필요하고, 옆에 그림을 할까요? 어디까지는 공통적으로 필요하고, 자,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영역은 우리 프로그램 중에, 자, 여기는 공통, 근데 여기는 스텝 1과 2로 나누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자, 얘는 올려두고 얘를 번갈아 가면서 올리면 되겠죠. 하지만 프로그래머가 얘가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공통된 부분을 올려놓고 공통되지 않은 부분, 그때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서 따로따로 번갈아 가면서 올리는 기법을
우리는 오버레이 스트럭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면은 메모리에 현재 필요한 영역만 적재를 하고 그리고 필요 없는 영역은 내리고 다음 영역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뭐 이 경우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 사용자 또는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의 흐름 또는 자료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얘를 이렇게 잘라서 올려주고 내려주고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문제점, 바로 커널을 보호하는 겁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을 올릴 때 이렇게 커널을 침범해서 프로그램을 올리면 어떻게 되죠? 예, 안 될 겁니다. 커널이 건드리면은 프로그램이 죽어버릴 수 있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이 올라올 때 이 커널 영역은 건드리지 못하게 해야 돼요. 자,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바운더리 레지스터입니다. 경계 레지스터. 이 안에 여기 이 경계가 되는 이 지점의 주소, 바운더리 어드레스를 적어 놓음으로써 요 위로 못 넘어가게 우리가 막아줄 수 있겠죠. 어떤 장벽을 하나 쳐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바운더리 레지스터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유닛 프로그래밍은 뭔가 고려할 점들이 좀 있긴 하지만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이 커널 밑에다가 이렇게 올려주면 되죠. 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좀 눈에 보일 거예요. 자, 우리 프로그램이 요만한 거라면 자, 요 공간은 어떻게 되죠? 예, 낭비되게 되죠. 자, 이런 문제. 자, 유닛 프로그래밍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4인석에 고양이가 혼자 앉아 있듯이 공간이 많은데 혼자만 들어가 있으니까 나머지 공간이 요만큼의 공간이 안 쓰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낭비되는 거죠. 자, 이 낭비된다는 걸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시스템의 활용도가 낮다는 거죠. 그리고 자원의 활용도가 낮다는 뜻으로 이어지고요. 이거는 퍼포먼스가 낮다는 것으로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뭐였죠? 바로 이거죠. 하나만 올라간다는 거. 예, 하나만 올라간다는 게 원인이었습니다. 그럼 얘를 해결해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 여러 개를 올려주면 되겠죠. 자, 시스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올라가는 거 멀티 프로그래밍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멀티 프로그래밍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멀티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메모리를 나누어 주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픽스드 파티션 그리고 베리어블 파티션. 얘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픽스드 파티션 멀티 프로그래밍입니다. 예, 픽스드 뭐죠? 고정이란 뜻이죠. 뭔가 고정되게 나누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모리 공간을 고정된 크기로 분할해 놓습니다. 미리 분할해 놓는 거예요. 자, 미리 분할해 놓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있다면 자, 여기 10메가, 10메가, 20메가, 30메가, 50메가 크기도 정해져 있고 개수도 정해진 만큼 얘를 미리 잘라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프로세서가 도착을 한다면 자, 얘를 적당한 공간에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하나의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가 원하는 방, 얘를 담을 수 있는 방에다 넣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방에는 한 명의 프로세스만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런 구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파티션의 수는 뭐와 같게 되죠? 이런 시스템, 이렇게 5개의 파티션을 가진 시스템의 멀티 프로그래밍 디그리는 5가 되게 되죠. 즉, 파티션의 수가 멀티 프로그래밍 디그리가 된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법은 간단하죠.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여러분한테 실제로 구현하라 라고 하면 어떤 자료 구조를 만들어야겠죠. 자, 그 자료 구조 어떻게 만들까요? 자, 다음처럼 테이블로 간단히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파티션 테이블 또는 스테이트 테이블이라고 부르고요. 테이블의 첫 번째는 이제 각 파티션의 이름을 이름이 들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가 각각 어디서 시작하는지 알아야겠죠. A1, A2, A3, A4, A5. 이제 이렇게 각자가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거를 여기다 적어 놓게 되겠죠. 시작 주소를 적어 놓을 거고요. 각 파티션의 크기도 알고 있어야겠죠. 여기에 크기를 적어 놓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보를 유지하고요. 누군가 얘를 쓴다면 누가 여기다 얘를 쓰고 있는지를 적어주는 필드도 하나 필요할 것 같네요. 자, 뭐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정보를 적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정보가 있으면 픽스 파티션 멀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저희 아까 유닛 프로그래밍 때와 마찬가지로 커널이 침범되는 경우를 방어를 해야겠죠. 보호를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바운더리 레지스터를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파티션이 미리 다 나누어져 있죠. 그럼 얘들 사이에 이렇게 침범하는 것도 방어해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각 파티션의 경계마다 바운더리 레지스터를 두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프래그멘테이션. 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단편화라고 하고요. 자, 어떤 의미인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만약에 40메가를 요구하는 프로세서가 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 어디다 넣어줄까요? 예, 마지막 파티션에 넣어줘야겠죠. 왜냐면은 얘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자, 여기다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21메가를 요구하는 애가 오면은 예, 그 위에 파티션에 넣어주겠네요. 자, 이렇게 넣어주고 봤더니 자, 방 하나에는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럼 여기는 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방에 들어가고 났더니 남는 공간이 생기죠. 얼마가 남았죠? 10메가. 여기는 9메가라는 공간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다른 프로세스가 쓸 수 있나요? 예,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방에는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방에 들어가고 나서 이렇게 남는 짜투리, 어떤 조각이 생기죠. 짜투리 공간이 생기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internal fragmentation이라고 합니다. 또는 내부 단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파티션의 크기가 프로세스의 크기보다 큰 경우 낭비되는 메모리 공간이 생기게 되죠. 자, 이런 현상을 internal fragmenta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다른 또 어떤 녀석이 들어오면서 여기 internal fragmentation이 생기게 될 거고요. 자, 현재 상태에서 우리 이 메모리 공간의 남은 공간의 크기는 얼마죠? 예, 여기 10 더하기 10 더하기 5 더하기 9 더하기 10 얼마인가요? 44메가바이트가 남아있네요. 맞나요? 그렇죠. 44메가바이트가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순간에 자, 프로세스 4번이 왔는데 얘는 30메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디다 넣어 주실래요? 자, 어디다 넣어 줄까? 네, 넣어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죠. 왜 그렇죠? 방에는 한 번에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30메가를 담을 수 있는 방에는 누군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메모리는 44메가가 남아 있어요. 필요한 건 30메가인데 못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이런 현상. 메모리 공간은 충분한데 뭔가 방이 연속되어 있지 않아서 방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현상을 우리는 external fragment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부 단편화라고 해요. 정리하면은 남은 메모리 공간의 크기가 프로세서의 크기보다 큰데 걔가 연속된 공간이 아니어서 메모리가 낭비되는 현상. 이런 현상을 external fragmentation이라고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런 단편화들이 발생을 하면서 메모리가 낭비되죠. internal fragmentation 그리고 external fragmentation이 발생하면서 메모리가 낭비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 픽스드 파티션 프로그램 멀티 프로그래밍에서는
자, 메모리를 고정된 크기로 미리 분할해 놓고 한 방에 한 명씩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래서 메모리 관리가 굉장히 간편해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다가 넣어주면 되죠. 하지만 중요한 게 이거죠. 자, 인터널 또는 익스터널 프래그멘테이션이 발생함으로써 메모리에 낭비가 발생합니다. 자원, 여기는 메모리를 얘기하죠. 메모리에 낭비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단점을 가집니다. 자, 이렇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발생한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 픽스드 파티션 멀티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 이제 영상에서 이제 이런 프래그멘테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베리어블 파티션 멀티 프로그래밍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